여러분 안녕하세요. 태풍 상사 12화의 마지막 장면,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시죠? 태풍 상사가 IMF 한파 한복판에서 따낸 희망의 초원 사업권. 이건 단순한 입찰 승리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환호 뒤에 바로 들이닥친 절대적인 위기, 즉 창고의 화재. 이건 태풍 상사에게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사건이었죠. 오늘은 그 위기가 13화에서 실제로 어떤 파국으로 터질지, 그리고 강태풍과 오미선의 로맨스가 어떤 방식으로 폭발할지, 지금까지 나온 묘사와 복선을 바탕으로 13화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태풍 상사 사무실, 모두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긴 침묵을 깨고 고마진 과장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한마디 내뱉습니다. 멀쩡한 창고에서 불이 난다? 이거 방화냐? 이 말을 들은 직원들 모두 아무 반응 없이 멍하니 계속 앉아있는 순간 강태풍이 무언가 생각난 듯 직원들에게 저 잠깐 창고에 다녀올게요. 순간 오미선도 저도요 라며 따라 나섭니다. 같은 시각 표현주는 연신신이 나서 소리칩니다. 거봐, 내가 뭐랬어. 내가 한 방 먹일 수 있다고 했지. 안 그래 하실장? 하실장은 떨떠름하게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밀려오는 불안감,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방화라는 범죄였기 때문이죠. 만일 이 사실이 알려지면 표박호 사장도 어떻게 막아줄 방법이 없고 본인도 범죄자가 되기 때문이죠. 창고에 도착한 태풍과 오미선은 화재더미 안에서 계속 여기저기 둘러봅니다. 강태풍이 오미선에게 말합니다. 이 창고는 전기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불도 안 들어오는 걸 보면 전기로 인한 화재는 아니란 거죠. 오미선도 거듭니다. 지금은 겨울이 아니라서 난로 같은 것도 없어요. 누가 일부러 불을 지르지 않으면 불이 날 수가 없어요. 이 순간 두 사람이 서로 마주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외치는 소리, 이건 방화다. 그리고 떠오르는 얼굴, 그 얼굴은 바로 표현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바로 경찰서로 가서 방화 현장 재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리고는 강태풍은 표박호 사장을 찾아가 묻습니다. 창고에 불을 지르라고 시켰습니까? 불이 났습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하지만 태풍 상사는 절대 안 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표상선을 뛰어넘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라고 합니다. 강태풍이 다녀간 후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표박호 사장. 혹시 현준이가 불을 지른 건 아니겠지? 설마 그렇게까지 우리 현준이가 형편없는 놈은 아니니까. 하지만 차용증은 계속 마음에 걸려 라고 중얼거립니다. 표박호 사장은 차선택을 찾아가 문제가 되는 장부를 훔쳐오라고 협박합니다. 차선택은 태풍 아버지 강 사장을 생각하면 괴롭지만 표박호의 협박이 두려워 결국 장부를 훔쳐 표박호 사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표박호 사장은 글쎄 그건 나도 모르지 라고 말합니다. 강태풍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사무실 이전한 돈으로 입찰을 했고 입찰 성공해서 수술용 장갑을 들여왔는데 불이 나버리다니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때 울리는 전화벨 소리, 전화를 받은 오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전화를 끊습니다. 고마진 과장이 오미선에게 무슨 일이야? 그러자 오미선이 조달청에서 납품 상황을 점검한다고 들어오래요. 조달청에 들어간 강태풍과 태풍 상사 직원들에게 사정을 들은 사무관이 아니 납품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소리칩니다. 이제 태풍 상사는 앞으로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입찰 건에는 참여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소리를 듣고 모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강태풍이 사무관에게 말합니다. 사무관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물품을 바로 아프리카 현지로 직접 보내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때 사무관님이 말한 대로 해주세요. 그게 진짜 가능해요? 그럼 기다려보죠. 사무관도 지금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순간 같이 있던 태풍 상사 직원들은 놀라서 강태풍을 쳐다봅니다. 태풍 상사 사무실 안 고마진 과장이 강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답이 없는데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를 듣고 있던 강태풍은 직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합니다. 장갑이 한국에 왔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가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2번 발생한다면 이글스에서 아프리카로 직접 보내면 물류비용은 한 번만 발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가능합니다. 모두 강태풍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곤 바쁘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강태풍은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찢어진 장부를 다시 보려고 합니다. 이상하네. 장부가 없네. 어디 간 거지? 주임님 혹시 1989년 현금 출납부 못 보셨어요? 오미선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우연히 이 말을 들은 차선택은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우연하게 이런 차선택을 본 오미선은 무언가 차선택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완되는 거지? 뭐가 문제인 거야? 한숨만 나오다 이내 창고에서 자신을 구해주고 강태풍이 자신에게 했던 이제는 혼자 안 놔둘 거예요 라고 했던 이 말을 생각하며 웃습니다. 부모 없이 외롭게 동생들과 할머니와 지냈던 오미선에게 이 말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 힘이 되는 말이고 강태풍의 사랑을 느끼는 말이었습니다. 웃음을 머금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꼭 잘 돼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태풍 상사는 오미선의 말대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드라마 태풍 상사는 그동안 절망, 희망, 절망, 희망의 파동을 통해 매 회차의 몰입도를 극대화해왔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13화 후반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인 태풍 상사에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작은 실루엣, 희망의 미세한 균열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13화를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리더십과 관계입니다. IMF라는 시대는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번 위기는 강태풍이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가장 직접적이고 극적으로 드러내는 장치가 됩니다. 그 속에서 오미선이라는 인물은 책임과 사랑이라는 두 축이 만나는 지점에 놓이게 되고, 이 둘 사이에서 태풍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바로 그것이 13화의 정서적 중심축이 될 거예요. 그래서 13화는 단순히 위기의 회차가 아니라 태풍 상사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태풍 상사는 늘 위기 속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13화는 강태풍이라는 인물이 사람을 지키는 리더로 올라서는 순간이 될 겁니다. 오미선을 향한 고백은 그 첫걸음이고요. 태풍 상사는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13화에서 가장 보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방송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